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사 가운데 사이로 부정선거를 꾸준하게 취재해온 신문사는 FNtoday, The New Daily, 안동데일리 등입니다. 언론 기자들 가운데서도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나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인터뷰를 살짝 언급했고, 그 밖에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칼럼에서 살짝 사이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볼 때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훗날 언론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방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가운데 꾸준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 총국장입니다. 김방현 기자의 기사는 중요한 칼럼에 버금갈 정도로 간주해서 전문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9월 1일 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선거소송 114건인데 재판은 제로이다. 대법원 꿀 먹었다. 국민청원 등장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재검표를 미루고 있다. 김방현 기자 주장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게 되자 재검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된다. 대법원과 각 총선 후보 등에 따르면 4.15 총선에 나섰던 야당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총 114건에 달한다. 9월 1일로 총선이 끝난 지가 4개월 보름, 정확하게 139일이 지났지만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선거가 끝나고 139일이 흘렀지만 대법원은 일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대 선거소송은 대부분 3개월, 90일 안에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김방현 기자의 주장입니다. 선거소송은 선관위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과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120여 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수개표를 통해서 재검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련 소송은 역대 선거 가운데 이번 총선이 가장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번 총선에 가장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그대로 선거소송의 건수가 역대 선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법원의 지체가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지체는 그냥 지체가 아니고 대법원의 의도적인 지체죠. 그 지체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방현 기자의 주장입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모든 선고가 마무리돼야 된 거죠. 과거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선거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대부분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139일째입니다. 139일째. 오늘은 140일째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직 첫 변론 기인조차 잡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기간 6개월 내인 10월 중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해지거나 예정된 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선고 기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별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처리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른 일들을 좀 제쳐놓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심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를 못하면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소송의 미루기, 깔아뭉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검표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김방현 기자 주장입니다. 선거소송 재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인천에 사는 80을 넘은 한 노인이 밝힌 천원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가 4개월이 훌쩍 지났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이곳저곳에서 규탕대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꿀먹은 버거리 마냥 쓰다 달다라는 말이 없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 청원은 8월 30일 날 비공개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원은 8월 30일 날 비공개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유성수 변호사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 의혹 제기를 말끔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NTD 방송은 8월 29일자 방송에서 한국의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다수가 발견되었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되기도 한 데다 투표 보관함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개표장에 운송되게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하면 분명한 사실은 현재 집권 세력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어색해하고 가장 겁내하는 것이 단어가 바로 4.15 부정선거입니다. 이 종류의 키워드가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검색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가장 두려워한 단어는 부정선거란 단어와 4.15 부정선거란 단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음에 5번째입니다. 1992년 총선에서 재검표 결과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다. 역대 선거에서도 재검표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0년 16대부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총 12차례의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4월 13일 총선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 지역구에서 당시 최천영 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한나라당의 박혁규 후보의 3표 차로 졌습니다. 문학진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재검표를 한 결과 3표 차이가 2표 차이로 줄긴 했지만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2016년 20대 총선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부편갑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정유섭 후보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에게 26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문병호 후보 측의 요구에 따라서 재검표가 실시가 됐는데 26표가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을 뿐 당락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16대 이전 총선에선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2년도 14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서 당시 민주당의 임채정 후보가 민주자유당의 김용채 후보에게 36표 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결과 임 후보가 김 후보를 17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시에 재검표에서 100장짜리 묶음이 잘못 찍게 된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이 특히 김명수 대법원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소송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의혹이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팩트. 그렇지 않고서야 이전의 모든 재검표 요구가 2개월 후에 3개월 정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지금은 140일째 지금 140일째란 것은 4개월 절반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체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혹뿐만 아니고 증거물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대법원이었으면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국민들의 딱함과 국민들의 의심과 국민들의 의혹과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한탄을 풀어주었을 거라 봅니다. 아무튼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 대해서 깊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건에 대해서 훗날 김명수 대법관은 역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종의 협조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장기 집권이 돼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역사의 재판대 위에 서고 실정법을 위반한 죄뿐만 아니고 오명을 덮었을 것으로 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선거소송이 진행되도록 김명수 대법관뿐만 아니고 대법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정론과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일자 방송인 영남 만인소 청원을 보고 홍영주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홍영주 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양심은 이타적인 마음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 자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겉으로는 국민을 우애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똑똑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핵심을 찌르는 현재 시국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편끼리 오래오래 잘 해먹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들은 국민 모두의 복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편 복리도 생각하지만 다른 편 복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편만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편만 국민입니다. 다른 편은 국민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사회에 발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이 오래오래 그들끼리 잘 해먹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저변에 깔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홍영주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홍영주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가 남긴 질문이나 댓글에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지식과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